네, 11시 3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점심시간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자, 현 구간에서 시장을 뜨겁게 하고 있는 섹터 저희 점검해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분과 함께 오후장에는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이 내용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종목 추천까지 여러분 다 가져가시죠. 오늘 두 분 함께합니다. MBN골드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두 분과 섹터 점검부터 해볼 텐데요. 앞서 보셨지만 비철금속 섹터가 오전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구리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안 보였던 종목들이죠. 대창, 서원 이런 종목들이 급등해요. 더 살지 멈춰야 될지 비중을 늘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입니다. 먼저 김흥태 매니저의 의견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남겨주셨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4848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잠시 후 구체적 얘기 들어보고 흥태 매니저님 먼저 도와주시죠. 네, 주말간에 이슈가 있었죠. 구리 가격에 대한 선물 가격이 장중에 또 신고가를 내뱉으면서 네. 영국인 런던에 있는 선물 가격 또한 1,700달러를 넘어가면서 아무래도 오늘 관련돼서 구리 업종들에 대한 움직임이 강한 흐름을 보였어요. 구리뿐만 아니라 비철금속 관련돼서도 이미 미국의 바이든 행정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을 한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했는데요. 오늘 대창도 상한가를 안착을 했고 또 구리 가격에서 대장주였던 이구산업도 신고가를 내리려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도 매수가 유효하고 하다라고 보고요. 비철금속 관련해서 알루미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정받았을 때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그런 가격에 대한 측면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가격이 전부 더 증가될 수 있다라는 AI 수요도 증가되면서 구리 가격들도 지금보다도 이미 한번 신고가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한 차례 또 가격이 급증한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기업들이 한 번 더 한 차례는 또 급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봤을 때 단기성 트레이닝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철금속 단기적으로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자리 매수 괜찮겠다. 오후장에 비철금속 대응하실 거라면 참고해 보시고요. 조기준 매니저는 4848 이거 4989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사고 팔고인데 마지막에 이제 팔고가 끝입니다. 다시 사서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유가 이제 구리 가격이 지금 현재 4불 거래되다가 이제 5.18까지 이제 20% 이상 올랐기 때문에 2021년도, 22년도 고가를 넘어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리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과거에도 가스 관련과 석유 관련해서 상승했을 때 고점에서 매매 못해갖고 지금까지 이제 반토막 나 있는 경험을 보면은 이런 상승세에서는 이제 종가는 현금화 그리고 장중 매매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혹시라도 매매한다면 이제 대창이나 서원 이런 대창 관련 이런 종목들은 매출액이 이제 적자이거나 100억도 안 넘어가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종합 상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했을 때 오늘 이제 신규적으로 포스코인터라든가 LX, 현대코퍼 같은 이제 종합 상사들이 움직이는데 그런 종목도 단기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비철금속 섹터 점검해봤고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섹터 바로 자동차 아닐까 싶습니다. 저 PBR 관련한 매력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고요. 현 구간에서도 현대차, 기아 대표적인 자동차주인데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김흥태 매니저와 조기준 매니저의 의견부터 공개합니다. 김흥태 매니저님은 관망, 그리고 기준 매니저님은 매수 후에 홀딩하자라고 주셨는데요. 김 매니저님부터 의견 주시죠. 네, 일단 저 PBR로 올렸는지 아니면 판매 실적이 너무나 좋아서 올렸는지는 일단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만약에 저 PBR로 올렸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박스권을 상단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전반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자동차 판매 실적도 좋지만은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은 자동차들보다도 그 안에서 내적에서 나눠져 있는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저는 의견 때문에 관망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현대차, 기아차로 이제 자동차 전반적인 거를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자리도 매수가 가능할 거라 보여지는데 전기차 시장 안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지금 바닥권 라인을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있다가 매수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금리 인하의 시기가 이제 앞으로 되면 9월 달부터 금리 인하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물론 금리 인하 시기가 온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수혜받는 게 제약 바이오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부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업종들에 대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소비자들에 대한 부담감을 덜 드리고 또 자동차를 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자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때부터라도 자동차에 대한 배터리라든지 또 원자재 가격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다시 한번 판매에 대한 실적이 이제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자리는 저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한 번 더 지켜보고 있다가 반등했을 때 매수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응태 매니저님은 2차 전지를 전제하에 봤기 때문에 관망하자라는 의견이었는데 조기준 매니저는 어떤 의견일까요? 설명 주실까요? 일단 뭐 우리가 지금 반도체만큼 이제 우리 무역 수지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 이제 현대기아차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하이브리드 차 열심히 잘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도 지금 현재 판매 괜찮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중국 관련 자동차에 가서 관세 뭐 100% 매기겠다 한다면 한국의 자동차는 더 수출 호재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가 이제 25만 원 이제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기아차도 11만 원대에서 12만 원 넘어선다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제 기관들이 오늘도 이제 열심히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들 매수세에 힘입어서 전고점 돌파한다 그러면 그 부품들 성우하이텍, 서현이와까지도 상승 흐름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큰 그림을 먼저 확인을 했는데요. 조금 더 압축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목에 대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미 우리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부터 리뷰 도와드릴 텐데 참 이 시간이 재밌어요. 잘 가는 종목이 정말 많은데 김응태 매니저 포트부터 볼게요. 대창을 담고 계셨더라고요. 네. 수익이 잘 나고 있는데요. 33% 수익, 1,700원 목표가도 달성을 했습니다. 네, 1,700원은 지난주 목요일 날 달성을 했죠. 목요일 날 네. 달성하면서 제가 1,800원, 2,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주말간의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세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강한 흐름으로서 가볍게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2,000원을 안착하면서 상한가를 눌러놨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직전 라인 목표인 2,2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요. 2,200원 돌파할 때까지는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절반 매도, 절반 보유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철금속의 대창이 오늘 거의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구 산업도 만만치 않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응태 매니저 포트에 담겨 있었고요. 2차 목표가죠. 7,500원도 달성한 상황인데요. 추가로 후속 전략 주실 내용이 있을지 궁금해요. 네, 이 이구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대창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후발주로서 대창이 이제 오늘은 강한 흐름을 보였고 이구산업이 원래 대장주로서 가는 모습인데 저는 조정받았을 때 더 다시 한번 매수하는 기회가 올 거라고 보여지고 일단락은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을 좀 보시면서 계속적인 신고가를 갱신할 거라고 보여지니까는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고 계시고요. 만약에 좀 신규로 접근해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7,500원 이하에서 매수하는 거를 좀 건의해 드려야 되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고 조정 시 재매수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와, 잘 가는 종목이 너무 넘쳐나는데 바이오스마트도 개장하면서부터 뭐 거래대금, 거래량 다 붙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포착할 수 있었거든요. 목표가 5,000원 달성했습니다. 44% 수익의 비결 뭡니까? 일단은 전력설비가 이번 5월달 시장에서는 주도 업종으로서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못 가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이오스마트라고 했고 관련된 이 TCT 자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장에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7,000원까지 안착을 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자리에서는 수익을 전부 다 실현을 하시고 지금 뭐 박스권 다시 한번 상단까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6,500원 밑에서는 재매수 관점, 신규 매수도 유효하다 보니까는요. 다시 한번 접근해 볼 필요성도 있고요. 저는 전력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아직도 꾸준하게 상승할 거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두고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창, 이구산업, 바이오스마트까지 리뷰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조기준 매니저의 포트폴리오도 리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 넘는 수익을 내는 종목도 있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자아낼 텐데요. 한번 볼까요? 딥노이드 먼저 갈게요. 5월 9일 매수하고 10% 수익, 가볍게 10이라는 숫자를 달성했는데요. 리뷰 도와주시죠. 딥노이드는 저는 이제 지금 현재도 매수 가능하고요. 이제 AI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여기가 보안뿐만 아니라 오늘 장중 조정이 거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뭐 10,000원대가 제가 목표가를 설정했는데 아마 목표가 상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AI 관련해서 머신 비전 관련 수주와 더불어 이제 비전 검사뿐만 아니라 이제 보안 검사까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AI 관련해서 영당팔록 솔루션에서 의료 관련해서도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뿐만 아니라 뇌동맥류 관련해서 딥뉴로 비급여 관련도 이제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AI 관련주들이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매수가시고 목표가 10,000원이지만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000원까지 홀딩하겠고요. 두 번째로 실리콘2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종목이 13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3차 목표가가 제시됐었네요. 35,000원. 계속 홀딩해야겠죠? 네, 35,000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 봤을 때 IR 자료를 봤더니 이제 2021년에 미국 진출했고요. 2022년에 말레이시아, 인도 진출하고 작년에 이제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를 진출했는데 이만큼 매출액이 300% 이런 영업이익이 늘어났다고 보면은 그만큼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데 이게 이제 투비 앞으로 할 게 인도 시장과 남미 지사를 설립하면서 물류 시스템 구축하고 현지화 구축한다면 현재 매출에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가장 시장이 큰 인도 남미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3만 원대에서도 안 밀리고 상승하고 있고 네, 35,000원까지 추가 상승 가능하다.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에이직랜드 리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연초에 한번 조기준 매니저 포트에서 수익의 맛을 강하게 봤던 종목인데요. 전략 주실까요? 이게 이제 6개월 물량이 이제 나오면서 뭐 한 80만 주 정도, 100만 주 정도 되는데 이제 대주주 지분 빼고 한 4, 50만 주 정도는 소화를 했습니다. 최근까지. 그래서 6개월 보호수 물량이 끝났고 그다음에 97억 정도 이제 주문형 반도체 설계 수주도 이제 같은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코스닥이 약세에 거치고 있는데 TSMC의 공식 파트너이고 ARM의 디자인 파트너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팹리스 관련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략주 리뷰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으로 오후장 우리 수익을 내 포트를 든든하게 해줄지 이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각각 두 종목씩 오늘 추천을 하실 예정인데요. 김흥태 매니저가 오늘 추천할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이스트소프트예요. AI 관련해서 어쨌든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흐름 기대감이 다시 한번 높아지는 분위기인데요. 뭐 목표가까지 쭉 알려주시죠. 네, 이스트소프트는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공급업체이기도 한데요. 최근 들어서 AI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한글과 컴퓨터를 소개해드렸는데 한글과 컴퓨터 후발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에 대한 글로벌 협업 관계를 가졌던 기업이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AI 휴먼 X를 활용한 실시간 채팅, 통역, 동시 통역 서비스를 출시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미 한번 급등 49,800원까지 급등하다가 긴 조정 이후부터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추세가 전환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데요.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31,000원, 직전 고점 라인까지 바라보도록 하고 손절가 라인은 24,5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스트소프트 현재에서 저희 매수하고요. 목표가 31,000원, 손절 라인은 24,500원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무엇일지도 궁금한데요. 우리에게 또 수익을 안겨줄 종목 열어볼까요? 5월에 원전 주목하자라면서 PHI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설명 들어볼게요. 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이는데 이번 달 말에 11차 전기번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원전이 이제 2기에서 4기, 몇 기를 지을지는 아직은 모르고 있지만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원전을 새로 신설을 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5월 안에는 한번 원전 관련된 종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AI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도 커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AI 전력기기에 대한 조정을 받았을 때 그 수급들이 원전 섹터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G2파워라든지 보성파워텍, 우지엔텍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SMR과도 연계된 기업이 BHI다 보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턴어라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네. 오늘 오후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넘어가는 1,500원까지 보고요. 손절가 라인은 8,7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흥태 매니저의 두 번째 선택 BHI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에게 기준 잡아줄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역시 두 종목 가운데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화장품주의 매력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이 종목의 매력도 들어볼게요. 저희 실리콘2처럼 이제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를 이제 잘 모르신 분이 많은데 네. 여기가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이제 납품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다가 이제 해외에 이제 유명한 화장품 회사 대부분 OEM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기계 자외선 차단제예요. 그러니까 유기계가 뭐냐면은 이제 그 자외선 차단을 하고 물에 들어가면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기름이 없는 무기계이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 자외선 차단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화장품 업계에서 국내 최초로 FDA 승인이 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무기계 자외선 차단제 플러스 미세 플라스틱 규제를 통해서
회사에서 이제 마이크로 비드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품이 이제 자외선 차단제 제품이 44%, 마이크로 비드가 5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여기 4대 주력사가 이제 중국,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업체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그런 매출로 해서 올해 1분기에 200억 매출에 38억, 작년비 26%, 매출과 영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회사가 이제 자체적인 브랜드 아이레시피를 이번에 이제 올리브영에다가 온라인에다가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온라인몰에도 입점되면서 그와 관련된 화장품 매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지금 현재 시총이 1,2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초형사 화장품 회사인데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가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 13,000원 잡고 가시고 손절가는 8,500원입니다. 기름이 둥둥 안 뜨나요? 이거 쓰면? 그렇죠. 기름이 그러니까 자외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 앞으로 이제 네. 유기계는 이제 자연히 기름이 나오는 거고, 요게 이제 무기계이기 때문에 기름이 없는 산화아연하고 이산화티탄을 통해서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화장품에도 트렌드가 있는데요. 이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는 화장품 업체였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의 두 번째 공략주도 열어보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와 관련해서 인터플렉스를 저희 편입할 텐데요. 포인트 알려주실까요? 인터플렉스는 지금 현재 이제 갤럭시 S24 관련해서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이제 곧 3분기부터 갤럭시 링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1분기 매출이 이제 690억 매출에다가 이제 78억,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이 135억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ER이 지금 7.4 정도 차지하고 있고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연성 회로 기판을 대부분 만들고 있는데, 이제 대주주가 이제 고려아연 영풍이 47% 정도 차지하고 있고 부채 비율이 36%밖에 되질 않습니다. 유보율이 1,800% 되기 때문에 뭐 요즘에 그러니까 증자한다고 하나마이크로 증자한다고 뚝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라든가 부채 비율이 없기 때문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올해 이제 5천억, 400억까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증착 봉지 기술 를 통해서 이제 웨어러블 시장이 개화하면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에서는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18,000원까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4,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공략주 인터플렉스까지 저희 편입해 봤습니다. 이 4개의 종목으로 여러분들 오후장 든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후장 이후에 또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듬직한 동반자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런 길을 함께 가겠다고 하십니다. 무료 방송 두 분 다 준비하고 있는데 김흥태 매니저님이 오후 4시 40분이죠? 네, 맞습니다. 너튜브를 통해서 오후 4시 40분에 장마감 무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에 대한 시황이라든지 내일에 대한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시 40분 김흥태 매니저 기억해 주시고요. 조기준 매니저는 1시간 앞당겨서 3시 40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 보시고 김흥태 매니저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전략 준비하셨나요? 뭐 시장이 지금 이제 코스닥, HLB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고 이제 거래소가 가고 있는데, 이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릴 테니까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무료 방송까지 모두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